자, 명태균 게이트가 한 가지 큰 축이라면 또 다른 큰 축은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입니다. 자, 먼저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록 듣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니네 백운종이 하고 있지. 예, 그 서울에서 니네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시민단체 국힘에서 한 거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 그렇죠. 예, 알고 있어요. 예.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아, 형님이? 그래요?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보도? 그러니까 저 보도를 뉴스타파에서 했는데. 저희가 네. 처음 한 이유는 이제 뭐 이명수 기자는 제가 좀 잘 알고 네. 친한 사이라서 이런 뭐 김대남 씨랑 계속 통화한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네. 뭐 무슨 통화했냐 그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그 이 부분 음흠. 언론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가 작년에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사건 예. 최초 보도했고 지금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냥 그 유일임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에요. 혼자 절대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네. 저는 분명히 이거는 배우의 그때 당시 방통위, 방심위, 뭐 검찰, 국민의힘, 문체부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여러 기관을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는 곳은 용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건 용산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마침 이제 이명수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침 시민 소통 비서관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자기가 다 했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명수 기자는 이렇게 분량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딱 그 녹취록을 보니까 세민연이란 곳이 있는 거예요. 아, 세민연. 새로운 민심 세민연인데 예. 여기 되게 재밌는 곳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계속 보도를 할 텐데 네.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시민단체에 탈을 쓴 윤석열의 이제 지지단체인데 아하. 여기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고 음. 여기에 인물들이 유일임 청부민원에 들어간 어허. 청부민원 리스트의 인물들과 겹쳐요. 거기랑요. 예. 그럼 합리적으로 당연히 예. 유일임 이 청부민원도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요. 이거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민연이라는 곳이 뭘 했나 보니까 실제로 바이든 날려면 MBC 보도를 했습니다. 아하하. 그러니까 지금 김대남의 말이 짧지만 네. 내가 한 거야라고 했잖아요. 음흠. 근데 본인이 직접 하진 못하니까 네. 시민단체를 움직였다는 건데 세민연이란 보수 우파 플랫폼을 본인이 거론하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진짜 MBC를 고발했더라. 아. 그렇다면 이 말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있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럼 중간에 세민연이라는 단체가 있는 거고 세민연이 이렇게 언론기관 고발도 고발이지만 지금 유일임 방통위원장 민원사주 이것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죠. 세민연이라는 곳이 있고 그 유일임이 있었던 예. 미디어 연대라는 곳이 있고 네. 또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고언련이라는 곳이죠. 예, 예. 윤석열 정권 이후에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외향적으로 시민단체에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의 지지 단체들인데 순수한 목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예. 것이고 세민연이라는 곳은 우리가 사무실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실체가 없는데 예. 지난해 3월에 기부금 단체가 됐어요. 공익법인 기부금 단체 되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 작년 3월에 갔는데 직원도 없고 지금 가봐도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을 됐다. 어떻게 받았을까? 아하. 네. 이런 것도 취재 좀 더 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요 축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예. 근데 그건 큰 축이고 이제 그보다 좀 작은 축에서는 김대남 씨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갔을까? 네.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그렇죠. 연봉 3억짜리 3억짜리 지원서도 내지 않고 예, 예.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 내일이나 모레쯤 뉴스타파에서 누가 그 사람 거기다 꽂아줬는지 본인의 육성으로 나갈 거예요. 단독으로 네. 나갑니까? 본인의 육성으로 나갈 거예요. 충격적입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저는 상상은 지금은 가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예.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그러면 예. 사람들이 놀라지 않잖아요. 예. 그런 그렇지.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예. 김건희 여사가 아닌 건도 그냥 김건희일 거야. 이렇게 예.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김건희가 움직인 게 아니라 김건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또 있죠. 네. 그게 좀 재밌어요. 자, 김대남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가게 된 계기, 그 증거 영상 녹음 자료가 또 공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란 사람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진 않아요. 네. 김건희를 또 움직이는 김건희의 비선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참 뭐 궁금합니다. 우리 뉴스토마토에서도 이렇게 보도 계속하고 있지만 뉴스타파에서도 김대남 행정관 관련된 얘기해서 그것도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명태균 김대남이죠. 두 사람 같죠? 두 사람. 예. 네.
혹시나 뭐 우리 봉 기자님께서 좀 알고 계시거나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국정감사 관련해서. 네, 뭐 국정감사라든지 그 두 개 양대축 녹취록 관련해서 제가 2번 나갑니다. 아, 과방위에 참고인 한 번 아우, 나가고 좋습니다. 법사위 한 번 나갔는데 근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제가 봤어요. 가방이를 제가 다 박상용 봤는데 검사 예. 탄핵 청문회 예. 12시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 그 증인으로 나오셔서 참고인이었나요? 증인으로 참고인. 나오셔가지고 답변하고 얘기하는 걸 제가 다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날도 사실은 맹탕 청문회가 될 네. 뻔했는데 쌍방울 측에서 갑자기 오후에. 임원 한 명을 오후에 보내잖아요. 비서실장이 오전에 나왔죠? 불출석 예. 사유서 내고 안 나왔던 사람이 네. 갑자기 나와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날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희에 대한 그 쌍방울 임원, 저희와 인터뷰했던 전직 임원을 거론을 하면서 네.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에 와서 답안지를 들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쌍방울 회장 김성태한테 받은 답안지를 들고 와서 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검찰에서 어떻게 얘기했고 법정에 가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전 다 봤잖아요. 수사 기록을. 네, 네. 거짓말을 해도 너무하니까 제가 이제 죄송하니까. 위증 의혹이 있다라고 예, 예. 말씀드린 거죠. 근데 저한테 봉주욱 기자님 뭘 잘 모르신다고.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보면서 그 청문회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국감에서도 반대편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힘드시더라도 나와서 꼭 다 지적을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정말 아쉬웠던 게 예.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거예요. 예, 막 예. 정청래 위원장이랑 예, 막 맞습니다. 싸우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게 여기 앉아서 저한테 좀 뭐 가짜 뉴스, 뉴스타파 가짜 뉴스 좀 물어보시면 좋았을 텐데 예. 질문을 안 하니까 네. 약간 그날은 좀 지루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좀 의미 있는 장면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사건에 참고인으로 간 이유는 하나죠. 근데 대북송금 사건에서 기사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그날 청문회 끝나고 또 새로운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들었냐면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뭐 누가 왔네, 필리핀에 왔네 하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네.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이재명 때문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좀 핵심이잖아요. 저기.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언제 줬냐면 800만 달러를 줬다는 게 6차례에 거쳐서 네. 할부로 줘요. 할부로 아, 일종의.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2019년 2월에 한 번 주고 네. 12월에 한 번 줍니다. 네. 이거는 왜 움직일 수 없냐면 김성태 회장이 예. 직원들을 동원해서 갖고 나간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쪼개기로 해서 외화 밀반출한 거잖아요. 2월에 주고 12월에 주고 근데 그 중간에 거 줬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네. 뭐 환칙이거나 영수증이 없거나 막 이래요. 보비반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날 든 생각이 이거예요. 왜 800만 달러가 하필? 500만 달러도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팜 경기도가 해줘야 될 스마트팜 대신 내줬다는 거. 네. 경기도를 위해서 예. 이재명을 위해서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300만 달러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제가 검사라면 앞에 500만 달러만 그냥 해서 기소를 하면 될 건데. 스마트팜을 대신 내주고 예. 그렇다면 경기도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하면 근데 왜 되는 뒤에 거예요. 더 추가한 겁니까? 저도 그거 궁금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2월 달에 주고 12월 달에 줬는데 아. 앞에 거 500만 달러만 처리해버리면 아하.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이재명의 방북 목적이라고 해버리면 12월에 준 돈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어거지로 늘어가지고 금액이 800만 달러 800만 되고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 수사할 때 금액이 650만 달러 언론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금액이 계속 바뀌고 예. 돈을 준 시점, 장소 바뀌고 예.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나간지 안 나간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건 딱 2번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 스마트팜을 대신 이화영이 내줬다는데 경기도가 얻은 게 없잖아요. 그 결국 국정감사라든지 지금 뭐 조사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반인 알 수 없지만 이런 청문회 과정, 뭐 다른 박상현 검사 청문회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좀 알려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대장동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덜 주목되는 사건이긴 네.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장동의 수사 기록도 보고 대북송금 사건 수사 네. 기록도 봤는데 이 대북송금 수사 기록은 검사가 노력은 많이 했어요. 예, 이걸 좀 창작에 대한 이게 노력을 아구를 맞추려 노력했는데 예. 아무리 봐도 이게 아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되니까, 근데 예. 아니 그렇잖아요. 500만 원 스마트폰 왜 이렇게 했지? 2개로 했지? 나 같으면 다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고 할 텐데. 예.
안 되는 거예요. 방북 비용은 줬는데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실행이 안 된 사건을 가지고 방북 목적이라고 하다 보니까 꼬이는 거죠. 그냥. 말이 안 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계속 전개가 된다. 자, 뭐 이번 국정감사 오늘부터 이제 합니다. 법사위, 뭐 국토위 등등 하게 되면 뭐 가장 계속 얘기를 하지만 김대남하고 이 명태균 뭔가 새로운 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네. 보면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폭로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것이라면 아마 자발적인 폭로하는 누군가가 나오지 네.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본인의 의지는 아닌 상태로 가지만 예. 이 사람들도 지금 명태균 씨 하는 말이나 이런 거 보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네. 용산에서 나 보호 안 해주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다 터트리겠다. 이렇게 본인이 보여요. 뭔가 다 네. 확인해주고 알려준 다음에 인터뷰할 때는 그거 사실 아니에요라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김대남 씨도 사실 녹취록에 보면 폭로하겠다 그래요. 민주당 가서. 네. 민주당에서 그럼 나 영등포 구청장이라도 하나 주겠지. 그 얘기도 뭐 이러면서 있었고, 예. 이 분들은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인데 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 말고 경계선을 넘은 분들도 저는 나올 것이라고 나올 거다. 봅니다. 예. 네.